명예훼손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해 놓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에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의 리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너를 위한 변호, 법무법인 수완의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 배우 황정음 씨가 인스타그램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SNL에 출연해서 황정음 씨가 과거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문구를 소재로 남편의 불륜을 재차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작품 보는 눈은 있는데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언론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남편 불륜 폭로한 황정음 씨가 되레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고, 비슷한 취지로 되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려를 표하는 기사가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자체로 참 재밌게만 봤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수 있겠죠. 먼저 아니 불륜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처벌을 받거나 위자료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은 아니 그래도 당사자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거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황정음 씨 케이스 같이 불륜을 한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공간에 올렸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적용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적용을 우선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보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드러낸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구조가 대부분 같은데 형법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정음 씨 케이스에서는 우선 인터넷을 이용했으니까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이 비공개라는 사정이 없다면 공연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방할 목적인데요. 이 케이스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황정음 씨가 너무 영향력이 큰 분이잖아요. 이분 말 한마디에 기사가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리고 불륜녀로 지목된 분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보면요,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정음 씨 케이스에서 가해 의사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글을 올렸나를 고려해 보시면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렸음이 쉽게 좀 추정이 되죠.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라고 문제되는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요. 저는 검사 시절부터 이 부분이 참 재미있다고 여겨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통신망법 어디를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구성요건을 창설해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창설을 했냐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보면 명예훼손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해 놓고 그 뒤 31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제목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에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공공의 이익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의 리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리뷰들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거죠.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보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리뷰 같은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수위를 지켜야 되고요. 이 수위만 지켜준다면 좋다, 처벌하지 않을 테니 활발히 토론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비방할 목적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요구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거짓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면 너무한 것 아니냐, 거짓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러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적용을 받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글이나 영상을 올려서 누군가를 명예를 훼손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지만 여기에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죠.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이 비공개라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공연성은 인정될 것이어서 이 부분은 크게 쟁점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이 어렵다면 형법상으로도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인데, 다만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법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처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죄이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처럼 보이더라도 범죄 성립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발언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 그리고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 등을 포함해서 고려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려야 하기도 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하고요.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건들을 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고려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한다면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죄명이 아닐까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내 명예가 훼손된 것 같고 하다못해 모욕죄라도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싶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의뢰인들께서 흔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사실이 맞기는 하지만 내 명예가 훼손된 게 아니냐 하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검토한 많은 사례들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의뢰인들께서 적지 않게 실망하시는 모습이 얼굴에 확 드러나거든요. 그걸 보면 저도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는 죄명이 바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피해보다 신체에 대한 침해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명예훼손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명백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그러니까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사안에서도 의외로 치열하게 법리를 검토하다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 인식과 법률 전문가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